76쪽에 혹시 어려웠던 문제 있음? 넘어가도 돼요? 77쪽 숙제 해온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안 해온 친구들은 지금 질문풀이 하는 건 같이 수업 시간에 정리해. 더 없어요? 78쪽 여기도 무난했나? 79 오메가 문제. 웬만한 거 수업 시간에 다 하긴 해가지고 그치? 자 이제 뒤로 쭉 넘어가서 우리 저번에 단원 마무리는 10번까지 다 풀려 있었지. 89쪽에 질문 있나요? 15번? 또 14번 14, 15 또 나머지는 더 없어요? 자 14, 15 두 문제만 해봅시다. 자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얘기할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을 확인해보지. 이거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랑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서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는 풀이 두 가지를 다 한번 빨리 소개해볼게. 우선은 가장 직관적인 풀이는 딱 봐도 뭐 이용해보자라는 얘기 같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세근의 합이랑 두근끼리의 곱의 합의식 그리고 세근의 곱 요놈들에 대한 정보들은 이것저것 다 빨리빨리 끌어낼 수 있는데 만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식에 그 좌변에 나타나 있는 이 표현식이 식을 뭐 해보면 우리가 어떤 표현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식이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 이 식을 싹 다 뭐 해보면 전개해 보면 그치? 뭐가 시시각각 빨리빨리 등장하게 된다는 거 눈치채야 돼. 세근의 합에 대한 식도 나오고 두근끼리의 곱의 합의 식도 나오고 세근의 곱도 튀어나오는 식이다라는 거 느껴져야지. 그래서 그냥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풀이는 얘를 뭐 해보는 거? 그렇지. 전개해보는 거. 그럼 1이 곱해지는 횟수를 기준으로 그 전개를 해보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1이 3번 곱해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1이 2번 곱해지는 식의 표현은 알파 한 번, 베타 한 번, 감마 한 번이 달라붙게 되는 1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올 거고 그리고 또 1이 한 번만 곱해지는 식이 알파, 베타, 감마의 조합이 그 세 개 중에 몇 개씩 곱해지는 그렇지 두 개씩 곱해지는 식들이 나오게 되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끼리만 곱해지게 되는 알파, 베타, 감마 그렇지?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세근의 합에 대한 표현식이랑 두근끼리의 곱의 합의식이랑 요 세근의 곱의 표현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3차 방정식의 표현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노란색과 매치되는 식의 값이 누구라는 거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세근의 합, 즉 뭐분의 뭐? 마이너스 a분의 b. 즉 얼마? a라는 식이랑 똑같은 값이구나. 이 파란색 쪽의 식은 a분의 c였죠? 그래서 그냥 2.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의 식은 상수항 쪽에서 이제 무슨 차이만 잘 생각해서 이거 그 근과 계수의 관계가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였지? 그러니까 요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또 얼마? 1이다라는 것까지 확인 가능했어야 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게 하면 끝이니까 5가 되게 해주면 끝이니까 이 식 풀어내면 그냥 a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윤이 이거 확인돼? 근데 사실 더 허무한 풀이는 조금 이런 방향으로도 문제 풀이를 설계할 수도 있기는 해. 자, 사실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면 그 3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3차식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해줘야 돼.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지. 그럼 이 식의 정체가 애초에 x-알파, x-베타, x-감마라는 식들의 곱으로 구성된 식이다라는 거 인정해야 해.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식이 이 식이랑 일단 똑같은 식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의미의 등식은 무슨 식이겠어? 뭔 식? 항등식이겠지? 요 x 자리에 우리가 막 어떤 값을 때려박아도 무조건 성립할 수 있는 관계다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치?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식의 표현이 막 이런 형식인데 얘가 식의 구조가 얘랑 그래도 어느 정도 어때 보여? 꽤나 엇비슷해 보이지?
요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면 얘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까? 1 넣으면 1마 알파, 1마 베타, 1마 감마인데? 그렇지.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니 이런 특이한 발상을 좀 해보게 되면 느낌 오지? 그러면 얘가 그 각각의 식이 얘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1일 거고 가운데 있는 식은 또 마이너스의 베타 플러스 1일 거고 세 번째 식이 또 마이너스의 감마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의 표현이 마이너스가 3번 붙게 되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의 계산 결과랑 똑같은 식이었던 거야. 이거 이해돼야 안 돼? 그럼 우리가 요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한 식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식의 계산 결과가 이 식과 무슨 차이밖에 안 생기는 식이었던 거야? 부호 차이밖에 안 생기는 식이었던 거야. 이거 인정해 안 해? 그치? 그럼 요 3차식을 만약에 fx라고 얘기해보면 이 밑줄 친 부분의 식의 정체는 f에다가 뭐를 때려 박아준 다음에 그렇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때려 박아준 식의 뭐다? 마이너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좋아. 이거 지금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그럼 얘들아 만약에 이 밑줄 친 부분의 식이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이런 구조의 식이었다고 하면 저 fx라는 3차식에다가 x 자리에 뭐를 대입한 형식이구나라는 느낌이 딱 와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까? 그렇지. 이 식은 저 fx의 표현식을 기준으로 해서 f2의 식의 값을 구하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아. 이거 지금 납득돼요? 오케이? 앞으로 이런 풀이도 조금 욕심은 내봐. 이거 막 막무가내로 전개하는 풀이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자, 15원으로 가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어. 1대1에 3이어야 된대. 그랬을 때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해보자. 딱 봐도 그냥 뭐 잘 활용해보자라는 취지인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럼 일단 그 세근의 표현 자체가 구체적으로 미리 세팅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뭐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비율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근을 먼저 알파라고 한번 놔보겠다라고 하면 모르니까 미지수로 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2와 3의 비율에 해당하는 나머지 두 근은 각각 뭐랑 뭐라고 설정이 될 수밖에 없게 돼? 몇 알파 몇 알파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설정해줘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한 흐름인 거 맞아 아니야? 그 우리가 이제 이 세 근을 가지고 먼지거리를 자연스럽게 해보면 문제가 당연히 풀리겠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맞죠? 근데 이 3차 방정식을 구성해주는 항들에 대한 정보 중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항이 몇 차 항이야? 2차 항이지? 그러면 이 세근에 대해서 먼지거리를 해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돼야 돼. 싹 다 더한 값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거. 싹 다 더한 게 몇 알파야? 6알파죠? 그럼 그 6알파가 얼마여야 되니까? 12여야 되니까 알파가 당연히 얼마? 2라는 사실부터 바로 캐치해낼 수 있었어야 돼. 그럼 그 세근이 당연히 누구였던 거야? 2, 4, 6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맞아 아니야? 그럼 그 2, 4, 6이라고 한 세근 가지고 이제 먼지거리 하면 돼? 이제 누가 궁금하고 누가 궁금해? A가 궁금하고 B가 궁금한 입장인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 A와 B의 값을 각각 계산 마무리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치?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1창의 계수는 세근을 가지고 먼지거리 할 수 있을 때 끌어낼 수 있는 값이야? 몇 개끼리의 곱의 총합? 그렇지. 두 개끼리 곱한 것의 총합. 그거랑 무슨 차이도 없어? 부호 차이도 없지. 그치? 그리고 또 이 상수항 B는 얘네 세 개를 싹 다 뭐 한 식에? 곱한 식에 이제 뭐만? 마이너스만 살짝 더 붙여주는 식으로 마무리해주는 거야. 오케이? 야 근데 훨씬 또 더 멋있는 풀이도 있거든? 이거 A와 B를 각각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 절대값. 아니 노노. 아까랑 되게 비슷한 그런 맥락이긴 해. 자 봐봐.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누구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냈어. 2, 4, 6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냈지 그치? 그럼 이 3차식의 정체가 x마 2에 x마 4에 x마 6이라는 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 3차식의 어떤 표현 자체를 또 fx라는 기호로 놔볼게. 여기까지 따라오니? 우리는 근데 뭐만 구하고 치고 빠져도 돼? a 빼기 b 맞아 아니야? 근데 이 a 빼기 b를 되게 조금 수학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면 이 x가 누구로 세팅이 되면 이런 식이 등장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 들어? x 자리에 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대입해주는 게 되게 독특한 발상이지 않을까라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왜냐면 그럼 f 뭘 구해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의 값을 구해보겠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식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식인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근데 요 fx가 얘고 얘가 얘면 fx가 얘기도 한 거지. 그럼 여기다가 또 x 자리에 또 뭐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이 식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과도 같아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져야지. 그럼 a, b를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따로 구하지 않아도 a 빼기 b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진 거 느껴져?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이제 얘랑 얘가 같다라는 식을 깔끔히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도 굳이 a, b를 각각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사실 출제자 의도는 a, b를 다 각각 구해서 서로 빼라는 의도기는 해. 알겠지? 각각도 구할 줄도 알아야 돼. 근데 이런 발상도 해볼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거고. 오케이?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자, 190쪽. 오메가 문제 좀 어렵지 않았어? 아닌가? 여기 질문 아예 없니? 24번? 또? 24번 빼고는 질문 더 없어요? 자, 24번만 볼게요. 19번. 19번? 19, 24? 오케이. 자, 19번. 자, 요 3차 방정식의 색은 일단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얘기해볼 때 뒤에 있는 또 3차 방정식의 색은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A뿔, B뿔, C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 첫 번째 3차 방정식에 관한 정보로부터 우리가 이 알파, 베타, 감마에 관련된 얘기는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게 되게 당연해 보이냐면 계속 뭐 똑같은 얘기지 뭐 근과 그치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일단 얼마다라는 거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야 돼 4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대한 합의식이 2 그리고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라는 식이랑 똑같아져야 되구나 그치? 근데 이번에는 또 뒤에 있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지금 이 알파 베타 감마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이 3차 방정식이 또 근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 두 번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또 아무튼 얘가 지금 세근으로 취해야 되는 이 세수에 대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먼지거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또 적용시켜 보려고 해야 되는 거. 그럼 저기서 세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 알파 플러스.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1이 몇 번 더해지? 3번 더해진 플러스 3.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식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돼?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알파뿔, 베타뿔, 감마가 4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4니까 b가 일단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마이너스. 그치. 여기에서 이제 b가 마이너스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이제 b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리고 또 여기 이번에는 두근끼리의 곱의 합의식이 뭐 이제 2가 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먼지거리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저기서도 식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몇 개끼리의 곱의 합? 이 두 개끼리의 곱의 합의식의 계산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해보는 게 최선이겠어? 전개. 전개를 해야 돼.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일단 뭐 나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식이라는 거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또 얘를 전개하는 식이 베타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세 번째 식을 전개한 게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그치? 그럼 얘네들을 싹 다 우리가 뭐 해주고 싶은 거야? 또 더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바로 보이지? 이 그냥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우리 얼마라는 거 알고 있었어? 4. 그냥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4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럼 얘네들끼리 합은 4, 4인 거야. 근데 또 뭐도 알고 있어? 두 개끼리의 곱의 합의 식이 또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 2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끼리 합이 2고 그리고 그 뒤에 4, 4 그리고 얘네들끼리 합이 3까지 더해줘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 식의 계산 결과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13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지? 근데 얘가 누구여야 돼? 저기에서 개수의 입장에서 C가 돼야 되는 거 확인되지? 그래서 C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근의 뭐까지 확인해주면 이제 곱. 얘네들의 총 곱이 얼마? 또 10이 돼야 된다는 조건 생각해줄 때 근데 우리가 이 식 이제 충분히 뭐 해볼 수 있어? 전개해볼 수 있지? 그럼 얘를 이제 또 전개한 결과물에서 얘가 반드시 나오게 되겠지.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나오는 식이었던 거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훈아 뭐야? 이 노랭이와 파랭이와 얘를 다 한 번씩 마주할 수 있는 식이었고 거기에 뭐 하나만 더 추가되면 되는 식이었어? 그렇지. 1 하나만 더 추가되면 식이었던 거 맞아 아니야? 이걸 전개한 결과물이 얘네들의 뭐야? 합이지. 이거 전개하면 얘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다 나왔었잖아. 그럼 이 계산 결과가 얘네들의 합에 얼마만 더 더해준 식이야? 1만 더 더해준 식일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7-A구나라는 게 바로 느껴질 수 있었어야 돼. 그래서 그 7-A가 이제 마저 10이 돼야 된다는 조건까지 정리해주면 이 A는 얼마?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 거야. 오케이?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 지워도 돼? 자, 오메가 문제까지 빨리 마무리해보고 짐도 더 나가봐야 돼.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빨리 다녀와. 유나 일단 여기서 좀 되게 가장 번거롭게 느껴지는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 오메가라는 근의 몇 제곱에 대한 표현식인 것 같아. 무려 101제곱, 그치? 이 거듭제곱의 횟수가 너무 뭐하다라는 느낌이 들어. 과하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방정식의 어떤 근에 대해서 차수가 이렇게 굉장히 뭐한 표현? 높은 표현이 등장하면 그 차수를 뭐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일단 되게 기본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될까? 차수를? 그렇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했으면 아무튼 근인 거잖아. 그럼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뭘 해본다면? 대입해본다면 식이 일단 뭐 하는 것부터 인정해줘야 돼? 성립한다라는 것부터 인정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오메가 몇 제곱이? 세제곱이 뭐라는 사실은? 1이라는 사실은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사실인 거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된다라고 한 요 되게 당연한 결론으로부터 이 오메가의 차수가 굉장히 높은 거듭제곱식의 차수를 뭐 해봐야 되겠다? 낮춰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해봤어야 돼. 그러면 세제곱이 1이면 지수의 형태가 3의 어떤 형태의 식들은? 이런 지수의 형태가 3의 뭔 수인 형태들의 거듭제곱식들은? 배수인 형태들의 거듭제곱식들은 싹 다 얼마겠어? 1이겠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사실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 또 1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해 보게 되면 오메가 몇 제곱도 뭐나 다름없는 거야? 6제곱도 1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라는 거 느껴져 안 느껴져? 그리고 또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식을 그러면 우리가 세제곱한다고 할 때 그럼 얘가 또 1이 몇 제곱일 거기 때문에 세제곱일 거기 때문에 근데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결국에는 누구야?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몇 제곱? 9제곱에 대한 식 또한 당연히 1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 세제곱의 어떤 n번의 거듭제곱 얘는 1의 n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메가의 몇 n제곱의 형태의 식은 3n제곱의 형태의 식은 죄다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들어가.
이거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지수가 몇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3의 배수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런 거듭제곱식은 죄다 얼마다? 1이다. 그럼 여기 100일제곱이라고 하는 표현과 되게 뭔가 지수의 표현이 되게 가까우면서 그 지수가 딱 알맞게 3의 먼수인 거듭제곱이 되게 궁금해야 될까? 배수인 거듭제곱이 되게 궁금해야 될 거야. 100일에 최대한 가까우면서 3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가 누구야? 90? 9지. 그럼 우리가 오메가 99제곱이 얼마라는 사실 인정해주면 1이라는 사실 인정해주면 얘는 단지 뭐일 뿐일까? 오메가 99제곱이 1이면 오메가 101제곱은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을 한 번씩만 더 곱해준 계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메가 99제곱이 1이면 오메가 101제곱은 오메가 뭐겠어? 제곱이다. 그러니까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이 오메가 101제곱의 정체가 사실상 오메가 제곱이었던 것뿐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거 지금 납득해? 그럼 결국 이 식은 일단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흐름을 먼저 잡아내줄 수 있었어야 했겠구나.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기한 사실을 더 보여주면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는 걸 또 인지하고 있었어. 1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 사실 이 제곱에 관련된 뭔가 오메가의 표현식은 잘 봐. 이거 좀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라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최대한 익숙해지려고 해봐야 돼. 오메가 제곱은 그럼 오메가 세제곱 1이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식은 그 오메가의 차수를 더 한 단계 낮춘 그냥 순수한 오메가라는 식과의 관계가 오메가의 원수일 거다라는 느낌 들 수 있어야 돼. 그치. 역수일 거다라는 느낌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오메가 제곱이라는 식이 오메가의 역수고 그리고 그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또 그 오메가 제곱의 역수니까 얘의 정체가 오메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이거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것만 잘 계산해내주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우리 이 오메가라는 것의 근데 본질적인 그 개념은 이 3차 방정식의 그냥 근이 아니지. 무슨 근이야? 허근이지. 그러면 그 허근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어떤 수식으로부터 확실하게 튀어나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먼근의 정체를 확실히 따져보려면 이 허근의 정체를 확실하게 따져보려면 1부터 좌변으로 뭐 한 다음에 이항한 다음에 이 3차식을 완벽하게 뭐 해내주는 것만이 최선이야?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어? 1의 세제곱이다라고 생각해주면 그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 뭐가 기억나야 돼 얘들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전개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치 식들의 표현이 a 마이너스 b랑 a 제곱 뿔 ab 뿔 b 제곱끼리의 곱배식이었던 거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의미의 3차 방정식이었다라는 게 느껴져야 돼.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뭔가 근에 대한 개념들은 이 노랭이가 0이 되게 하는 x나 이 파랭이가 0이 되게 하는 x들로부터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치? 근데 이 오메가의 정체는 뭔 근이고 싶어? 허근이고 싶지? 근데 이 노랭이가 0이 된 x는 명백히 누구니까? 1이니까 이건 뭔 근이야? 실근이지? 그럼 아마 허근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은 이 무슨 식이 뭐가 되게 하는 쪽에서? 그치 2차식이 0이 되게 하는 쪽에서 요 무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의 근이 3차 방정식의 근일 텐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아마 무슨 근? 허근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그 오메가의 정체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의미를 바로 떠올릴 수 있었어요. 이거 이해돼 안 돼? 맞죠? 그리고 이거 실제로 판별식 계산해보면 판별식 어때?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분명히 무슨 근이 맞아? 허근이 맞고 우리는 그러면 그 허근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이제 거의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이 허근 오메가의 정체가 요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라는 걸 알아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모든 항들의 개수가 다 실수로 구성된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뭔 근을 취하면? 허근을 취하면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근이 두 개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 한 근의 정체는 반드시 그 허근의 무슨 근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켤레근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오메가 바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면 이 두 근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또 무슨 짓거리를 해보는 생각이 되게 중요했을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럼 여기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이 1이 되는 관계까지도 파악해 줄 수 있었어야 돼. 여기까지 따라와.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오메가의 역수라고 하는 식의 의미는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식 같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이 1이 되네. 맞지? 그럼 여기서 요 오메가의 역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될까? 오메가 제곱. 응? 맞아. 누구? 오메가의 오메가 제곱도 맞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이 또 1이 된다라는 관계로 이렇게 조금 상황을 들여다보면 얘가 오메가 바이기도 하구나라는 느낌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얘의 정체가 오메가 바가 된다라고 하는 관계도 생각해 줄 수 있었어야 했던 거고 근데 우리는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뭐가? 합이 얼마라는 사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럼 결국 구해야 되는 식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합이었던 거기 때문에 답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판단 내려줘야 되는 문제. 이거 좀 많이 어렵지? 되게 복잡하긴 해.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 관한 모든 이론이 다 완벽하게 접목이 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해. 윤이 이거 할 수 있겠니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어렵나? 근데 이제 꾸준히 연습 많이 해보다 보면 돼. 아직은 처음이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자, 이제 진도 이어서 나가볼게. 거기 오메가라는 형태의 그 허근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는 조금 살짝 다른 패턴으로 더 알아볼 거야. 자, 잘 보세요. 뭐야? 어디 까는 거야? 자, 오늘은 거기 이제 180쪽. 거기 그냥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볼 거야. 잘 들어. 그러니까 이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 푸는 어떤 풀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숙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냥 거기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하나씩 같이 풀어 나가 보면서 이건 이런 식으로 쭉 접근해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볼게. 자, 잘 봐. 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의미의 이런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3차 방정식이 근데 근이 어떤 근을 가지는지를 확인해 본다고 했더니 허근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 뭔가 드러났나 봐. 그치? 그래서 그 어떤 한 허근을 이제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봤을 때 그 오메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계값 구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야. 그럼 일단 5번처럼 우선 다짜고짜 이런 뭔가 오메가의 세제곱에 대한 시계값이 얼마인지만 묻는 이런 질문의 답을 먼저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일단 x 세제곱이 우리가 1이 된다는 형식의 그 3차 방정식의 오메가 거기에 관련된 해석을 해왔던 것처럼 흐름이 일단 똑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그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는 딱 두 가지 패턴으로 나와. 어떤 패턴들로 나오냐면 x 세제곱이 1이 된다라고 한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얘기해준 문제도 나오고 x 세제곱이 이제 이 문제처럼 1이 아니 얼마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조건에 그 허근을 오메가다라고 언급해주면서 그 오메가에 대한 시계값들을 쭉 확인해보라고 하는 이런 형식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한 가지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번에는
x세제곱이 2이 되게 하는 조건이 아닌 뭐가 되게 하는 조건에 따른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조건에 관련된 해석으로 가보자는 거야. 우선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인지 묻고 있어. 그럼 이 질문에는 되게 쉽게 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 왜? 근의 본질만 생각해보면 얘가 허근이라고 하면 아무튼 근인 거잖아. 그럼 이 x 자리에 오메가를 뭐 해보려는 생각이 되게 당연해야 돼? 대입해보려는 생각. 그러면 x 자리에 그냥 오메가를 직접 대입해보는 생각만 해주면 오메가 세제곱의 정체가 빼봐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되게 당연해지지. 그래서 이 5번처럼 그냥 오메가 세제곱의 값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x 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바로 인정해주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으면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이제 오메가 세제곱에 관한 시계값 말고 그냥 x 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하는 상황만으로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오메가의 본질로 접근해 봐야 돼. 그러니까 오메가의 본질이 뭔데? 근은 근인데 뭔 근이야? 허근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뭔 근? 허근이 어디에서 튀어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의미로 확실하게 따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걸 확실하게 따진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 3차 방정식을 구성해주는 3차식을 완벽하게 뭐 해내서 인수분해 해내서 허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인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막 6번부터 시작하는 이런 오메가 세제곱에 대한 시계값이 아닌 그냥 대입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 아까 눌렀지? 대입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계값이 아닌 이런 조금 특이한 형태의 시계값들을 구해내기 위해선 오메가의 본질을 완벽하게 분석해내줘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오메가라는 그 허근의 상황을 확실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이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3차식을 되게 당연하게 뭐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따라? 얘를 뭐 해봐야 얘의 허근을 알 수 있어? 인수분해 맞죠? 얘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인수분해 한 번에 할 줄 알지 얘들아? 이 1은 1의 세제곱이다라고 얘기해보게 할 때 그럼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의 곱의식이 이제 0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가보게 되면 야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요 각각의 인수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x들로부터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우리는 그 이 각각의 인수가 0이 되게 하는 x 중에서 뭔 근이 궁금해? 허근이 궁금한 거지? 그럼 요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인 누구는? 마이너스 1은 일단 관심 바뀐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 그 허근의 정체가 어디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돼? 요 무슨 쪽 식이? 2차식 쪽이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뭔 근일 거고? 허근일 거고 그러면 얘가 당연히 허근이 몇 개 있을 텐데 서로 다른 두 허근 그게 당연히 무슨 관계로? 혈내근 관계로 있을 텐데 그 중 하나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가 이제 취하게 되는 그 허근 중 하나의 근은 이제 오메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미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요 놈의 근이 오메가면 누구도 근이야? 오메가 바로 근이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이해되지?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오메가의 본질이 일단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오메가를 3차 방정식에 대입해보는 시도 말고도 무슨 방정식에 대입해보는 시도도 당연히 해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요 2차 방정식에 대입해봐야겠다는 시도도 해봐야 되겠다는 느낌 들어 안 들어? 그치? 그럼 이 오메가는 3차 방정식에 대입돼도 성립해야 되는 식이지만 이 무슨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이 돼야 돼? 2차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이 돼야 돼. 그러면 요 오메가를 이제 2차 방정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어떤 사실이 되게 당연하게 드러나?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식의 값은 얘가 만약에 궁금하다면 얘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되게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 6번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이 식의 값은 우리가 이 3차식을 완벽하게 뭐 해내서 인수분해해서 요 오메가라는 허근이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돼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정보다라는 걸 이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좀 어렵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시험 문제로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연습해봐야 돼.
자 7번. 야 근데 이제 오메가 말고 갑자기 누구에 관한 해석도 해보라는 상황이 등장했어. 누구. 요 오메가 바라는 얘기와 이제 오메가를 서로 혼합시킨 시계값을 구해보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지. 그럼 오메가 바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어야 돼. 오메가 바가 뭐였니? 그렇지. 요 2차 방정식의 오메가 이외의 또 다른 항근, 즉 오메가의 무슨 근이었어? 혈내근이었잖아. 그럼 만약에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에 관련된 시계값을 구하라는 상황이 등장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에 대해서 뭘 적용시켜 보라는 의도겠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에 대해서 뭐 구해보래? 합.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 2차 방정식에 뭐 구하라는 얘기야? 두 근의 합 구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겠다? 1이겠구나라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8번. 그럼 이번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을 구하래. 얘는 너무나 명백하게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뭐 구하라는 얘기야? 곱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다?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끝이 나는 거야. 너무 쉽지? 아니지. 쉬운 건 아니야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쉽다고 최면을 걸어. 야 그럼 9번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파악해줘야 될까? 그 이것도 아까처럼 어떻게? 혈내근이랑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아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만족시키게 되는 특별한 성질들이 자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합이 1이었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이 1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자 이 오메가의 뭔가 역수에 대한 표현에 대한 수식은 우리가 경험상 어떤 식으로 다뤄주는 게 문제풀이가 좀 수월해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이 관계로부터 우리 대부분 분수에 대한 표현은 최대한 뭐 하고 싶어 해? 피하고 싶어 하잖아. 그치? 근데 이 오메가 문제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오메가의 뭔가 원수의 형태의 식은 역수에 대한 형태의 이런 분수식은 분수의 표현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 분수의 표현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 그 오메가의 원수가 얘들아 역수가 뭐랑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오메가 바랑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이 오메가 분의 1이라는 식을 누구로 바로 변신시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오메가라는 식으로 변신시켜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그냥 누구랑 똑같은 의미가 있던 거야? 그치.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뭐 구하라는 문제? 합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납득할 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야 근데 10번 같은 문제도 이제 이런 걸 해결해 보라고 하면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는 상황 같아? 오메가 우리가 몇 제곱이 되게 의미 있다라는 걸 알았어. 세제곱. 얘가 얼마라는 사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오메가의 차수가 몇 차 이상이 조금 차수가 높은 식들은 3차 이상의 차수가 조금 높은 거듭제곱식들은 오메가 세제곱이 뭐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차수를 최대한 뭐 해주는 작업이 당연하다고 느껴져야 돼? 낮춰줘야 되겠다. 그럼 오메가 5제곱이라는 식은 여기서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거잖아. 그럼 세제곱을 제외한 나머지가 몇 제곱일 텐데? 그냥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의 정체가 얼마다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구나라는 사실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그럼 오메가 4제곱은 뭐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오메가.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래서 이 차수가 3차 이상의 이 오메가 거듭제곱에 대한 식의 표현들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면서 차수를 뭐 해봐야? 낮춰봐야 해결책이 보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야. 야 그러면 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제곱의 식이 서로 어떻게 돼? 소거되잖아. 마이너스 오메가랑 오메가도 마이너스 1과 1 답은 0이 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오케이. 자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거기 183쪽.
자, 우리 연립 2차 방정식 풀이를 조금 특별한 관점에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것도 조금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기는 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야, 9번 문제 같은 거 볼게. 우리 요런 연립 2차 방정식 풀어보라고 하면 우선은 이 연립 방정식의 이름은 당연히 연립 몇 차 방정식이겠어? 1차 방. 아니야 2차 방정식이야. 아 2차.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 맞아? 1차. 얘는 1차 방정식은 맞아. 근데 이 두 번째 식이 야 차수라는 개념이 뭐야? 그 식을 구성하는 어떤 항에 대해서 그 항의 차수라는 개념은 그 항을 구성해 주는 잠깐만 일단 항이라는 개념은 또 뭐야? 항 하나. 여러 개의 숫자와 문자들이 뭐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자 곱하기. 곱셈의 연산으로만 구성된 수식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항이라고 얘기하지. 잠깐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얘는 몇 개의 항으로 구성된 다항식이야? 이렇게 얘기해볼게. 얘는 몇 개의 항으로 구성된 다항식이야? 4개. 4개의 항으로 구성된 다항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아니야? 왜? 이 덩어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여태까지 뭐라고 의미 부여를 해왔기 때문에 항이라는 개념으로 잠깐만 이거 3x라고 얘기해볼게. 그러면 얘네들이 왜 항이라는 개념이야? 얘네들 하나하나가 왜 항이야? x제곱의 정체는 x 곱하기 x인 거 맞아 아니야? 3xy라는 식은 3 곱하기 x 곱하기 y인 거 맞아 아니야? 그리고 3x라는 식은 또 3 곱하기 x인 거 맞아 아니야? 그리고 2는 뭐 그냥 2라고 얘기해볼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항이라고 얘기해왔던 그 수의 표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떤 느낌이구나, 어떤 느낌이었구나라는 의미가 다가와야 되냐면 그 항이라는 식을 구성해준 어떤 형식은 이 여러 개의 뭐와 문자. 여러 개의 문자와 무슨 수? 그냥 숫자. 여러 개의 뭐나 뭐들이 문자나 숫자들이 어떤 연산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식의 표현? 뭐로만 연결되어 있는? 곱셈에 대한 식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식의 표현. 이런 걸 우리가 계속 뭐라고 얘기해 왔던 거야? 항이라고 얘기해 왔던 거야. 근데 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가 되게 중요했어? 차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했었지. 이거 몇 차 항이야? 2차. 왜 너네들 여태까지 2차 항이라고 얘기해 왔어? 2번. 그 항을 구성해주는 문자의 뭐가? 개수. 이 항을 구성해주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니까? x 몇 개? x 2개. 2개여서 2차라고 얘기해왔던 거야. 근데 얘도 x도 문자고 y도 문자라면 얘는 몇 차 항일까? 3차. 2차. 얘 2차 항이야. 차수의 개념은 항을 구성해주는 문자의 개수를 뜻해. 얘도 지금 항을 구성해주는 문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문자 누구? x, y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튼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잖아. 얘를 구성해주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럼 얘는 몇 차항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 이 x, y라는 식은 몇 차항이 돼야 돼? 2차항이 돼야 돼. 그럼 요 2차항에 관련된 요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 맞아?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연립된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의 이름도 일단 엄밀히는 당연히 뭐가 맞아? 연립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하나씩 연립된 연립 2차 방정식 풀이의 가장 기본은 뭐였어? 그 가장 기본 원칙은? 문자의 개수를 일단 뭐 해줘야만? 줄여줘야만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문자의 개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의미를 어느 쪽에서 일단 부여해줬었어야 돼? 몇 차 방정식 쪽에서? 1차. 그렇지. 이 1차 방정식 쪽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로 했었던 거 맞아 아니야? 왜? 1차 방정식 쪽에서는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게 너무 뭐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래서 y라는 문자가 여기서 누구로 바뀔 수 있다면? 8-x라는 식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 8-x라고 표현된 그 x에 관한 y에 대한 표현식을 이제 2차 방정식 쪽에 마저 뭐해서? 대입해가지고 상황 마무리 해보기로 했었던 거 맞아 아니야? 근데 잘 들어. 이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들어.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누구랑 누구의 정체만 알아내면 돼. x랑 y의 정체만 알아내면 연립방정식을 아무튼 풀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잘 봐.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 x랑 y에 대한 얘기는 지금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 두 수의 뭐랑 뭐를 합과 곱에 대한 계산 결과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x, y를 찾아내기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근데 우리 합과 곱에 관한 얘기들 엄청나게 많이 해왔었던 단원이 뭐야? 몇 차 방정식에? 2차 방정식의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 파트에서 엄청 얘기 많이 해왔었던 거 기억나 안 나?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두 미지수에 관한 뭐랑 뭐에 관련된 연립 방정식은 합과 곱의 표현식에 관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 이 두 미지수를 마치 어떤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무슨 근으로 취급하는 관점에서 두 근으로 취하게 하는 관점에서 이 x랑 y를 찾는다라는 흐름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러면 너네들이 이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일단 이 미지수의 표현을 알파 베타다라고만 이렇게 변신 한번 시켜볼게. 그러니까 x를 굳이 뭐라고 쓴 것뿐이고 알파라고 쓴 거고 y를 베타라고 쓴 것뿐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만 구하면 장땡인 거 맞아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뭐 할 것 같아? 이 알파랑 베타가 되게 궁금한데 합과 곱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를 뭐로 취하는? 그렇지. 두 근으로 뭐하는? 갖는.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뭐랑 뭐만 알면? 합과 곱만 알면 2차 방정식 이제 작성할 줄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의 정체는 뭐야? x제곱으로 갔을 때 최고 2창의 계수는 가급적이면 1로 세팅해주는 방정식으로 가주는 게 좋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라는 거 알아? 8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x제곱 몇 x? 그냥 8x? 마이너스 8x.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5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15를 더한 식이 는 뭐가 되는 식을 세우면 0이 된다라고 한 2차 방정식을 세우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는 걸 알아? 이제? 알파 베타라는 걸 알잖아. 그럼 이걸 뭐 하면? 인수분해에서 풀면 알파 베타가 나왔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두 미지수에 관한 뭐랑 뭐에 관련된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합과 곱에 관련된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런 무슨 방정식의 근의 개념을 활용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념을 활용한 풀이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잘 써먹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거기 잠깐만 내가 문제를 하나 뒤쪽에 있네. 거기 조금 응용 문제 13번 빨리 한번 풀어볼게. 시간이 없네.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자, 지금 방금 설명해준 개념까지도 완벽하게 잘 일단 기억해주고 있어야 돼.